안녕하세요. 주식마법사TV입니다. 9월 29일 수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2.83% 하락이 나왔고요. 나스닥이 긴 음봉을 만들었다는 거죠. 어제 나스닥 선물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한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나스닥 선물의 하락폭보다 훨씬 더 큰 2.83%의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미국장이 하락한 까닭은 금리와 정치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물자리 미 국채 금리가 1.56%대까지 상승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 부담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초유의 디폴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제부터 계속되었던 이야기죠. 10월 18일까지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비상 조치가 소진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크게 하락은 했습니다. 이전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던 서브프라임 사태나 아니면 작년에 크게 주가가 하락했던 코로나 사태 이런 거와는 견줄 바가 안 되는 그런 악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이 올 때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 장을 보시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전저점 이 부분에서 딱 주가가 멈춰 주었다라는 거죠. 분봉 차트상 보시면 아침에 시초가 대비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해주는 척 합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10시쯤 돼 가지고 이렇게 또 빠지죠. 주가가 3.30포인트 2% 정도 하락을 해주죠. 이렇게 이 자리에서는 반등이 났다라는 겁니다. 쌍바닥을 찍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단타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단타 매매를 했고요. 물론 오늘 나스닥 선물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0.94% 상승하고 있지만 장중에는 한 0.5%에서 0.6% 정도 나스닥 선물이 상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바로 반등을 해줄 수는 없을 겁니다. 자, 내일이 아니더라도 이런 자리죠. 이런 지난 7월달 저점 그러니까 14,250포인트 이런 자리까지도 이번에 하락할 때 이렇게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일 만약에 나스닥이 0.5%에서 한 1% 정도 상승을 하더라도 여기서 나스닥이 V자 반등을 나타낸다라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자, 현대중공업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스닥이 하락을 한다면 만약에 95,000원 이하 갭 하락으로 시작한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괜찮다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매도할 물량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기관은 연일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기관이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건 현대중공업이 시가총액이 거의 한 10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12월달 코스피 200편입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물량을 바스켓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은 지금 현재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간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건 한 달 기간의 보호 매수 물량 60만 주가 풀리는 10월 중순까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수급이 굉장히 이렇게 꼬여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11월 중순 그러니까 한 달짜리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기 전까지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슈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바라던 가격까지 오지 않아서 시초가에는 매수를 하지 못했지만 장중에는 이걸 거래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얘가 102,000원 이 자리에서
오늘 계속 이렇게 행보를 해주다가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얘가 뭐 호가를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10만 5천원, 10만 5,500원, 10만 6천원 이쯤에 굉장히 매도 물량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얘가 그 물량을 보고도 이렇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얘네를 10만 4천원, 4,500원 요 부분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걸 매수한 까닭은 이 자리에서 10만 4천원에 종가가 끝난다 하더라도 충분히 종가 분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얘를 뭐 종가 오분할 중인데요. 내일 만약에 미국 나스닥이 또 하락을 해가지고 얘네가 10만 4천원, 3천원 이런 자리에 온다면 충분히 추가 매수해 가지고 단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일 충분히 단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현대중공업 제가 바라던 가격 저점에서는 잡지 못했지만 고점 돌파 매매 차원에서 거래를 해서 지금 현재 수익 실현 중입니다. 다음은 크래프톤인데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얘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수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급이 좋다 보니까 오늘 뭐 장중에 10시 6분쯤에 종합주가 지수가 하락을 함에 따라 얘네가 하락이 나왔더라도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크래프톤은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목 오늘 거래할 종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굳이 크래프톤은 저점 매수 거래는 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연일 말씀드리죠. 이런 자리 지금 계속 50만원대를 이렇게 유지해 주면서 이렇게 힘을 비축하는 단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언제든지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 점을 계속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차전지 소재주입니다. 자,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가가 좋았던 종목이 일진 머티리얼스, 포스코 케미칼이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을 먼저 보시면 이틀 전 거래에서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해 주었죠. 그리고 어제 이렇게 긴 음봉을 맞았습니다. 5일선까지 왔다라는 거죠. 오늘 시초가가 11선 살짝 무너뜨리는 자리에 시작했다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포스코 케미칼을 거래를 했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오후에 17만원대 초반, 그러니까 얘가 오후에 2시쯤이죠. 이 17만 2,500원 요 부분을 이렇게 먹어줄 때 거래를 했고요. 이 부분을 먹어줄 때 거래를 왜 했냐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얘가 오후 2시쯤에 얘가 양봉, 그러니까 어제 음봉을 잡아먹는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 양봉을 그려준다면 충분히 종가 분할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17만 2천원 요 부분에 매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포스코 케미칼을 종가 분할 중입니다. 내일 미국 나스닥이 상승을 해준다면 얘가 갭 상승 띄운다면 단타들이 고점 돌파 매매 차원에서 충분히 이렇게 몰려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서 내가 미리 이렇게 선점을 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내일 만약에 미국 나스닥이 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급이 많이 들어왔죠. 기간이 10만주 수급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17만원대 초반대에는 충분히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도 역시 마찬가지죠.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도 뭐 포스코 케미칼과 거의 뭐 그래프 모양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사이에 오늘처럼 미국 나스닥이 폭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장이 이렇게 2% 정도 하락을 했는데도 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늘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식이 하락을 하는데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지? 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제 방송을 들으시면 아마 조금은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해서 단타들이 돈을 못 버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목을 어떻게 내가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업 단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내일도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또 한 번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장이 갭 하락으로 시작했을 때 오늘 동시효과부터 매수를 했다면 대박이 났던 주식이 TSI 그리고 캠트로스였습니다. 자, 이 두 종목에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들도 대충 뭐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자, TSI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시작 전에 이런 뉴스가 떴죠. 테슬라 리비안 배터리 제조 장비 수주 터지나 라는 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어제 TSI가 시초가가 거의 한 15%에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렇게 음봉을 맞았다라는 거죠. 좋은 기사 내용, 그리고 나서 음봉,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초가가 마이너스 4%, 거기서 오늘 이렇게 밀어 올리는 그래프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와 비슷한 종목이 하나 더 있죠.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전에 교보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첨가제라고 합니다. 이 배터리 첨가제가 배터리의 그 충전 방전 시에 이 화재를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배터리 첨가제 관련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교보증권에서 리포트가 떴죠. 그로 말미암아서 갭을 띄웠다가 이렇게 윗꼬리를 만드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종가 오버나잇을 했던 대성에너지죠. 이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초가가 1.88% 하락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얘 3분봉을 보시면 이렇게 시초가가 최저가이고 그 다음에 슈팅을 해줘가지고 거의 뭐 20%까지 상승을 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 분할을 했기 때문에 굳이 얘를 추가 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얘를 뭐 이 부분에서 저는 한 10% 정도 수익 내고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전일 거래량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붙였던 애들은 나스닥이 하락을 함에 따라서 얘네가 시초가 갭 하락으로 시작한다면 이런 애들도 충분히 시초가에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한가에 붙었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갭 하락에서 시작한다면 그건 매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오늘 팜스토리도 역시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 팜스토리조차도 어제 상한가를 갔지만 오늘 시초가가 낮게 시작했다가 얘네들은 조금 이렇게 한번 음봉을 이렇게 만들었죠. 음봉을 만들고 다시 이 음봉을 뚫어주는 모습을 놓았을 때는 거의 한 20%까지 상승을 해줬다라는 거죠. 전일 굉장히 세었던 상한가가 뭐 보합이나 보합 아래에서 시작을 한다면 그걸 시초가에 매수하는 방법, 그리고 전일 호재성 기사 그런 걸 띄워가지고 거래량 거래대금을 굉장히 많이 터트린 채로 윗꼬리가 달렸거나 긴 음봉을 만들었던 애들, 그런 애들이 오늘 미국 나스닥이 급락을 함에 따라서 갭 하락을 한다면 이런 애들을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내일 9월달 마지막 주식 거래일인데요. 여러분들 다들 성투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